안녕하세요. 아리의 괴담상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 현관문 주변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소화정 근처나 초인종 구석 같은 곳 말이죠. 만약 그곳에 알 수 없는 기호나 낙서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CC가 겪은 생각만 해도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 한창 잠에 빠져있던 CC는 지속적으로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에서 잠에 깼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봤는데 현관문 앞에는 전혀 모르는 중년 여성 2명이 서 있더랍니다. 주말 아침부터 찾아올 손님은 전혀 없었기에 CC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냥 가라 하면서 사람이 없는 척 가만히 서 있었죠. 화면 속 여자들은 한참을 서성거리더니 이내 포기한 듯 부스럭거리면서 옆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옆집 초인종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죠. 호기심이 생긴 CC는 현관문에 있는 작은 외지경에 눈을 바짝 붙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건 보이지 않았지만 곧이어 들린 이웃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복도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영령에서 나왔습니다. 주말 아침에 좋은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찾아뵀어요. 역시나 흔히 보는 사이비 종교에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옆집 주민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을 잘랐죠. 저 교회 다녀요. 이런 거 안 믿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 뒤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에 그냥 간 줄 알았는데 거절당한 2명의 여자가 서로를 보며 소름 끼치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옆집의 현관문 옆 아주 구석진 모서리에 대고 손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슨 낙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을 마친 2 여자는 계단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구두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CC는 문 뒤에서 석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복도가 완전히 고요해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CC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집 현관문 주위를 샅샅이 훑어보았죠. 역시나 해당 기호는 자신의 집 근처에도 있었습니다. 초인종 바로 아래 콘크리트 벽면에 희미하게 기호 같은 낙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칼이나 송곳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모양이었죠. 옆집으로 가보니 거기도 비슷한 낙서가 있었는데 모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CC가 이상하게 여긴 건 그의 집 문 앞에 남겨진 기호가 다른 집들에 비해 유독 짧고 단순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파트의 윗집과 아랫집은 물론 전층을 조용히 돌며 현관문 옆 기호들을 수첩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비교하던 CC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규칙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CC가 알기로 가족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집은 기호가 길고 복잡했습니다. 혼자거나 노약자 2명이 살고 있는 집은 기호가 터무니없이 짧고 간단해 보였습니다. CC가 추측한 기호의 의미는 집의 구성원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CC의 집 앞에 적힌 기호는 CC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았습니다. CC가 생각하기에 범죄의 타겟이 될 확률이 반 정도는 될 것 같다는 뜻이었죠. 혹시나 하는 생각에 CC는 서둘러 집에서 송곳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벽에 새겨진 기호의 뒤에 다른 집에 있던 복잡한 기호들을 몇 개 더 덧붙여서 새겼습니다. 마치 이 집에 건장한 사람 3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놓은 것이죠.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순찰을 주기적으로 돌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살인사건으로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지라 벽에 남긴 낙서 같은 것으로 추가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평일 아침 출근 준비 중 CC는 올 곳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CC가 살던 아파트의 3층에 살던 주민 한 명이 집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강도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뒤집혀 있었고 기증품은 전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래요. 동네는 발칵 뒤집혔고 형사들이 아파트를 사살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벽 시간, 아파트 단지의 메인 CCTV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입구 그 어디에도 의심스러운 실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범인은 마치 허공에서 나타나 사람을 죽이고 다시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강제로 연 흔적도 없었죠.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수군거리는 사이 C씨는 자석에 이끌리듯 대낮에 3층 사건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경찰의 통제선이 쳐진 거친 현관문 옆. 아무도 관심을 가지진 않았지만 C씨의 눈은 본능적으로 모서리 구석을 향했습니다. 거기엔 일주일 전에 생겨난 기호와 같은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C씨는 등골이 차갑게 식으면서 머릿속에서 일주일 전 수첩에 적어두었던 아파트의 기호 리스트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3층의 집은 C씨가 자신의 집 낙서를 조작하기 전까지 아파트에서 두 번째로 기호가 짧았던 집이었습니다. 가장 짧았던 C씨의 집 기호가 중간 정도의 길이로 변해버리자 원리는 알 수 없지만 무언가는 그 다음 순번이었던 3층의 집에 방문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C씨가 그 낙서를 다른 집처럼 조작해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차가운 시체가 되어 실려나간 건 3층 주민이 아니라 바로 C씨 자신이었을 겁니다. C씨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자신의 집 앞에 조작된 기호를 바라보며 매일 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기호가 거짓이라는 걸 눈치채는 날엔 CCTV를 피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문 옆에는 뭔지 모를 기호가 있지는 않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